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수성구 저평가 아파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파트라는 게 특정 아파트만 계속적으로 가격이 올라갈 수 없다 이거죠. 그래서 오전에도 방금 전에도 제가 영상을 올렸습니다만은 A급 아파트는 지금 최고가가 이렇다 보면 최고가 대비 한 90%까지 적게도 80%까지 상승한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아파트는 제가 볼 때는 투자로는 들어간다 하더라도 실제 양도소득세를 내고 하면 실제 남는 게 별로 없죠. 그렇고 지금 B급, 자 C급 아파트는 자 B급 아파트는 최고가 대비 한 60에서 한 70% 이렇게 왔죠. 한 70% 정도 왔다 이렇게 볼 수 있고 C급 아파트는 최고가 대비 오히려 거래가 없기 때문에 이게 더 떨어지는 현상 이렇게 착시적인 현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일시적으로는 양극화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양극화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닐까 저는 그래 봅니다. 이게 A급 아파트, B급 아파트 전반적으로 상승하려고 하면 B급 아파트 올라가야 되고 C급 아파트도 같이 따라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평가는 B급 아파트, C급 아파트가 저평가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지도를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승구의 저평가 아파트, 가장 승구의 대장이라고 하면 힐스테이트 버머죠. 근데 힐스테이트 버머 이게 사실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여러분도 궁금하죠. 뭐 저도 좀 궁금한데 지금 15억입니다. 15억. 자, 15억이 거래됐고 최근에는 뭐 14억에 거래됐죠. 이게 최고가가 17억, 16억에 두 건 정도 있는데 17억 요구는 조금 잘 모르겠다. 그래서 등기가 이루어졌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 분도 있고 16억대가 두 건 거래됐다. 그러면 16억대가 두 건이기 때문에 거의 90%까지 왔다 이렇게 봅니다. 제 영상에서 뭐 정치적인 이야기는 잘 하지 않습니다만은 이건 정치적인 게 아니고 사회적인 거죠. 지금 의료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서 지금 정부와 의정 간에 강대강 대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가 말을 좀 조심스러운 게 제주에도 아주 오랫동안 친하게 지내는 의사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한데 그래서 그 친구 지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저보고 묻더라고요.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앞으로 의대 정원 어떻게 될 거나 하니까 총선 끝나고 총선용 아이가 총선 끝나고 나면 에, 타협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니까 사람이 죽어 나가는데 정부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의사들이 순진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정부는 끝까지 가지 않겠는가 그런 이야기를 저는 했습니다. 자 그래서 만일에 의대 정원이 2,000명으로 늘어나게 되면 과거처럼 의사가 그렇게 경제적으로 물론 뭐 지금하고 큰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지금보다는 더 낫지는 않다. 자 그렇게 봐서는 에, 하여튼 힐스테이트 범위가 만일에 15억 주고 샀는데 이게 20억 같다. 사실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은 아파트 가격 보고 들어가는 게 아니죠. 나중에 설사 15억 주고 들어가는데 이게 뭐 14억이 된다 하더라도 아이를 의대에 보내면 그 자체로서 성공한 거지. 아파트 가격까지 이렇게 20억 가겠느냐? 막 가지 않더라도 상관없다 이거죠. 의대 보내면 그거로 만족한다. 근데 의대 정원이 늘어났을 경우에 그 만족감은 조금 떨어지지 않겠는가? 자, 그래 봐서는 설사 15억이 20억 갔다 한다라도 아파트 투자 측면에서 봤을 때는 크게 성공한 게 아니다 이거죠. 크게 성공한 게 아니다. 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성범어 W 같은 경우에도 수성범어 W도 지금 제가 볼 때는 제대로 거래를 하려고 하면 적어도 12억에서 13억 5천을 줘야 됩니다. 그렇죠. 뭐 11억짜리도 나오긴 합니다만 아주 저층이고 자 그래 봤을 때는 자 수성범어 W와 힐스테이트 범어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적정 가격이다. 두산 2부 대구의 대형 평수의 가장 상징적인 아파트도 적정 가격이다. 자 이래 봤을 때는 지금 제가 볼 때는 범어 사동 요 일대 아파트는 저평가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기 있는 아파트들은 저평가가 아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적정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이거죠.
자, 이렇게 보면 되고, 두산 이부도 적정 가격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른다 하더라도 오름폭이 적다 이야기죠. 그러면 범어 3동이 제가 볼 때는 지금 저평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범어 3동 중에는 사실 범어 프로지오가 리딩 하는데, 범어 프로지오가 지금 한 10억 정도 하죠. 그럼 10억 하면, 자, 이게 10억 한다. 그럼 10억 주고 매수해가지고 이게 13억이 됐다. 그렇다 하더라도, 별로, 물론 뭐 13억이 될 가능성이 있겠죠. 한 3억 정도 상승. 근데 지금 뭐 제일 앞동, 로얄동은 뭐 11억까지 본다 이거죠. 그럼 11억인데 이게 13억까지 갔다. 그럼 2억이죠. 그럼 2억에서 취등록세 내고 양도세 하면, 양도세 세금을 내면 그렇게 투자 수익률이 적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일대가 제가 볼 때는 지금 아직까지 힘을 못 쓰고 있는 아파트들이다. 이런 아파트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저평가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죠. 특히 이 순구 아파트의 지표 아파트라는 이 편한 세상, 거래도 많고 한데 가격이 치고 나가질 못하죠. 치고 나가질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 지상에 차가 없다라는 이유로 젊은 신혼부부들이 엔트리 아파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왜 치고 못 올라가고 내릴 때는 많이 내리는가 하면, 그동안은 투자가 많았다 이거죠. 이제는 실입주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과거 같은 흐름은 이제 보이지는 않고 실입주자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앞으로는 상승하면 좀 상승폭이 크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죠. 자, 그리고 이 보면 버머 더 리브 스퀘어, 더 리브 스퀘어가 지금 문제가 많죠. 자, 문제가 많습니다. 자, 문제가 많긴 한데 사실 있죠. 저는 토지 투자를 가장 먼저 했는데, 자, 토지 투자에서는 보통 기본적으로 짧게는 3년, 뭐 보통 한 10년까지도 투자 기간을 잡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 봤을 때는 과연 이게 언제 되겠느냐, 지금 문제도 많죠.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 하지만 저 짧은 경험으로는 제가 볼 때는 짧으면 3년 내로, 뭐 아무리 긴다 하더라도 5년 내에죠. 영화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상가들이 다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원래 부동산, 특히 토지 있죠. KTX 역사, 인근 KTX 역사가 완공이 되고 하는데 있죠. 중간에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발표되고 완공되는 데까지 짧게는 8년, 보통 한 15년까지 걸리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언젠가는 해결이 된다. 자, 이게 해결이 되면 범어 3동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좋아질 거다. 그런가 하면 특히 이 중앙중학교, 중앙고등학교에 대한 학군에 대한 좀 학군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만은, IB입니까? IB로 인해 가지고 향후에는 범어 3동이 어떻게 보면 경신중고, 그다음에 대륜중고를 갈 수 있는 안정적인 학군지로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좀 좋아지지 않겠나. 자, 그런 측면에서는 범어 3동이 저평가되어 있고, 자, 그리고 또 한 군데가 지금 보면 수성 3가, 자, 수성 3가 일대, 여기가 제가 볼 때는 저평가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죠. 지금은 신축에 대한 선호도가 신혼부부들 사이에서 상당히 큽니다만은, 자, 주로 국민평형이죠. 살다 보면 뭡니까? 30평대 들어가가지고 한 5년만 살다 보면 집이 좁다. 50평도 마찬가지죠. 50평도 들어가가지고 한 3년 5년 살다 보면 집이 좁다. 항상 좁게 느껴집니다. 자, 그러면 향후에 자 50평대 대형으로 이루어진 이런 아파트들이 수성삼과 같이 이런 거리를 형성할 수 있는 아파트 단지가 이제 종상향이 이루어지는 이쪽 지역이나 이쪽 지역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건 제가 볼 때는 빠르면 10년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성 롯데 더 퍼스트 같은 경우에도 사실 여기는 여자 아이가 있는 그런 학부모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선호하죠. 여기도 제가 볼 때는 저평가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하나 이유 중 하나가 여기 보면 대림 이편한 세상이 있는데, 이 대림 이편한 세상이 제 기억으로는 2002년도쯤에 분양을 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신규 아파트에 대한 분양에 대한 대구 분들의 인식이 없을 시절에 제가 그 당시 2002년도 이게 분양 모델하우스가 가지고 충격을 받았는데, 그때 분양가가 1억 7천이었다 이거죠. 그러면 20년이 지났습니다. 20년이 지났는데 지금 이게 한 4억, 5억쯤 하죠. 5억쯤 합니까? 이거 얼마입니까 이게?
이게 한 5억쯤 하네요. 그렇죠. 4억대 후반에서 5억입니다. 그러면 20년 사이에 1억 7천에 분양했는 게, 자, 1억 7천에 분양했는 게 지금 한 5억 정도 한다 이거죠. 20년 사이에 3배가 된다. 그래서 지금은 어렵다 하더라도 분양가에서 한 10년 지나면 2배가 된다 하는 게 이제 어느 정도 과거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죠. 자, 그리고 버머 에어리넷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괜찮은 아파트긴 한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제대로 평가를 받고 있다. 자, 그래서 오히려 힐스테이트 황금 엘포레가 조금 저평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죠. 이게 지금 한 9억대니까 9억대 9억대 W가 12억대 힐스테이트 버머가 15억대 그 다음 만촌 삼정이 한 9억대 8억대 후반 9억대죠. 자, 그렇게 봐서는 만촌동이 제가 볼 때는 저평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저평가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러면 지금 저평가가 아닌 곳은 어떠냐, 자, 이렇게 봐서, 자, 저평가가 아닌 곳은 제가 볼 때는 범어사동과 두산 위브 제니스, 자, 여기는 지금 저평가가 아니고 지금 현재 제대로 평가받고 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이게 오르더라도 투자 수익률은 높지 않다. 버머 에어리넷들도 제대로 평가를 받고 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고, 나머지는 특히 버머 삼동과 수성 3가 롯데캐슬 이쪽 쪽은 다 저평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 황금동이나 중동 같은 경우에도 보면, 자, 중동이 상당히 아쉽죠. 중동이 제가 볼 때는 좀 아쉬운 적이다. 여기가 만약 초등학교가 여기 한복판에 있죠. 수성초등학교가 만약 여기 있었다. 그럼 제가 볼 때는 여기에 이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형성되지 않을 겁니다. 예를 들면 수성, 효성, 해링턴이 신축 아파트죠. 근데 힘을 못 쓰는 이유가 이 초등학교가 없습니다. 제가 만약 중동에 산다고 하면 수성초등학교 가까운 데 살 것 같습니다. 수성초등학교가 사실 제가 가보니까 수영장도 있고 수성구에 수영장이 있는 거의 뭐 유일무이한 학교 아닐까. 물론 다른 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다른 데까지는 모르겠고, 하여튼 수성초등학교 이 수영장 있죠. 지금도 운영하는지 모르겠지만 한 5년 6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많이 가봤는데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다 하는 게 그런 내용이고, 자, 그리고 지산 건물 같은 경우에는 지산 건물은 제가 볼 때는 이 전체가 있죠. 뭐 신도시 특별법이라든지 지구 단위 계획으로 있죠. 그렇게 묶어 가지고 재건축을 해야 되지. 재건축은 뭡니까? 사업성으로 인해 가지고 재건축 15층 이상 되는 건 안 되죠. 그래서 5층 이하 같은 경우는 충분히 시간 지나면 재건축이 이루어집니다만은 15층 된 아파트는 사실 사업성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그런 아쉬운 면이 있고, 물론 가격은 많이 떨어졌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면, 자, CG도 제가 볼 때는 저평가이긴 한데 상승장이 오더라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죠. 퍼져나갑니다. 퍼져나가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는가. 여기도 퍼져나가고, 자, 그런 상황으로 펼쳐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어떻게 보면 범어사동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 여기 범어사동 그리고 두산 이브라인, 그 다음에 에어리넷들, 자, 이쪽 정도가 지금 어떻게 보면 제대로 평가를 받고 있고, 이거 외에 나머지죠. 만촌 3동, 황금동도 그렇고, 특히 수성 3가, 범어 3동, 롯데캐슬, 이쪽은 지금 저평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파트라는 것은 본인이 집을 구경하고 느낌이 오죠. 여기 살고 싶다 하는 느낌이 옵니다. 그리고 조금 더 투자를 생각하시면 내 입장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타인의 입장으로 좀 생각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가 가장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영원히 그 아파트에 계속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대중들의 시각으로 봐야 됩니다. 나는 지하철 탈 일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지하철 가까운 곳 중에서 위치가 좋은 곳,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제가 볼 때는 수성구 아파트가 지금 저평가고,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수성구가 만일에 상승이 시작되게 되면, 자, A급은 거의 90%까지 왔고 B급, C급이 상승이 일어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이번 상승장은 좀 오래 가지 않겠는가. 왜 그런가 하면 수성구 파동이라든지 특히 파동에 지금 미분양이 상당히 많이 몰려 있고, 저 파동에 있는 미분양이 다 소진되기까지는 제가 볼 때는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겁니다.
상당히 끌고 CG도 지금 미분양이 있어가지고 전세 임대로 지금 장기 임대로 줬기 때문에 그것이 다 분양이 돼야 되기 때문에 설사 수성구가 상승장이 온다 하더라도 규제를 하기에는 어렵다. 규제를 한다 하면 동별로 규제를 해야 되는데 그런 역사로 규제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상승이 온다 하면 좀 오랫동안 오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죠. 자,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 하락을 찍고 이 바닥이나 어떤 상승의 초입에서 이 아파트 매수를 하기를 원하죠. 왜 그런가 하면 이 아파트라는 가격이 이렇게 돼가지고 횡보를 하고 있다가 이렇게 상승이 온다 하더라도 이 횡보 기간이 너무 길면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렇죠? 요 시점에 매수하기를 원합니다만은 사람 마음이 다 그렇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반등 초입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쉽지가 않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성구는 지금 A급 아파트는 많이 올랐다. 그래서 실거주를 생각하시 투자로 생각하면 실제 먹을 거는 그렇게 많지 않다. 오히려 B급, C급 아파트가 시간은 조금 반등은 늦게 온다 하더라도 먹을 것은 많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에는 올해 가을, 겨울 늦더라도 내년 봄이 되면 수성구는 눈에 띄는 반등이 오지 않을까. 투자에 참고하지 마시고 각자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